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했던 구독자 이벤트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영상을 어떤 식으로 만들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대1 코칭인 만큼 한 분당 한 영상을 할애를 해서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코칭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영상에다 몰아서 하거나 이제 몇 분씩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1대1 코칭이라는 이름으로 이 이벤트를 내걸기도 했고, 그리고 또 코칭 멘트를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한 영상에 도저히 담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짧게 하자니 또 이제 나름 그렇게 하기엔 좀 아쉬움이 남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잘 영상을 참고를 해서 공부 방법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될 구독자님은 바로 짠! 닉네임 별빛윤주님이십니다. 저의 채널에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스페인어 공부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은 영어 공부법을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별빛 눈빛님께서 요청해주신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거의 노베이스,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나서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노베이스고, 기초부터 빠르게 잡고 말드, 스, 익 모두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단어 공부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다고 했고, 취준을 목표로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토익이나 오픽 공부법까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초 말대쓸 공부법, 토익 공부법, 오픽 공부법, 그리고 단어 공부법까지 제가 왜 한 영상에 모두 담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겠죠? 이게 딱 한 분의 사연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릴 게 이렇게나 많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코칭을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이 별빛 눈빛님께서는 단어 공부에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많은 시간에 걸쳐서 쓰고 있는 저만의 단어 암기법 팁이 있는데요. 이 암기법 팁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경선식 단어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건데,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서든 뭔가 뜻이랑 비슷하게 매치를 해서 그렇게 이제 외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경선식 영어책, 단어책을 보시면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 단어는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서 외우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경선식 단어장 안에 있는 단어만 외우면 물론 좋겠지만 단어를 외우다 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 많잖아요. 특히나 영어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많지만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만의 방법을 조금 약간 변형을 시켜서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한 단어를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런 뜻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work out 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게 뭔가 일을 하러 나가다, 이런 느낌 같죠? 뭔가 딱 직관적으로 단어를 봤을 때 work 일하고 out 하면은 나가다 라는 뜻이니까 work out 하면 나가서 일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뜻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일이 잘 풀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일하러 나가다와 진짜 뜻인 일이 잘 풀리다, 요거 두 개를 연관을 시켜서 일이 잘 풀리니까 당연히 나가서 일을 하겠죠. workout을 보면 일이 잘 풀리다,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어쨌든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이제 저는 되게 이 방법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일하러 나가다라는 걸 보고 일이 잘 풀리다로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라인이 되게 많이 떠올라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걸 연관시키는 과정이 힘드실 수 있지만 어떻게든 정말 연결을 지어보시고 요거를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안 외우고 여러분 뭐 글을 써서 외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외우는 방법도 있죠. 물론 그러니까 진짜 단어 보고 단어 뜻, 단어 뜻, 단어 뜻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요렇게 외우는 거는 되게 개인적으로는 효율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쉬운 단어야 뭐 그렇게 해서 외울 수 있겠지만 뒤로 갈수록 어려운 단어가 점점 많아지는데 어려운 단어까지 그렇게 외우려고 하면은 뒤돌면 까먹거든요. 이걸 지금 이거 단어 뜻 외우다가도 뒤돌면 뭐였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외우면 이게 조금 더 오래 기억될 확률이 약간이라도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외우게 되면 다음날 되면 물론 계속 연속적으로 단어를 외우다 보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기 하겠지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기까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친다는 거죠, 사람이. 이게 뭐 한 일주일 외우면은 이제 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또 까먹고 하나만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말 잘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말한 공부법, 단어 암기법을 잘 생각을 해보셔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토익과 오픽 공부법이에요. 사실 토익은 이런 말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학원이 직방입니다, 여러분. 토익이라는 시험 자체가 여러분 되게 정형화된 시험이에요. 정말 나오는 게 있고 탁탁탁탁탁 이게 있어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원에 가시면 이거를 다 분석해 놓은 강사분들이 탁탁탁탁 또 찝어주세요, 이거를. 그러면은 그것만 쫙 공부를 하면 점수가 탁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혼자서 하려고 하면은 이제 처음부터 물론 이제 실력 자체의 향상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토익 점수를 목표로 대부분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기에는 이제 학원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다는 점. 그러니까 뭐 학원이라 하면 뭐 YM, 헤임스 이런 이름 가진 학원들 있죠. 그런 대형 학원들. 점수를 내기에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오픽은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오픽이라는 시험은 사실 토스에 비해서 되게 실력을 또 많이 본다라고 알려진 시험이에요. 실제 실력을. 근데 오픽은 이제 학원에 가시면은 뭐 스크립트를 외우라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픽 학원은 안 가봤는데, 스크립트가 근데 되게 별로예요. 네. 스크립트를 외우는 게 별로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회화의 중심을 둔 시험이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외웠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실 거면은 오픽 말고 토스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꿀팁이 있어요. 꿀팁이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제 회화 실력을 만드신 후에 그 유튜브 오픽 노잼 아시죠, 여러분? 진짜 짱이거든요. 오픽 노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실력을 만드신 후에 오픽 노잼 영상을 보면서 착착착착 이제 이거 꿀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몇 개만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그것만 잘 기억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오픽도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기본 실력도 중요하고 오픽 노잼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해요. 오픽이 아무리 회화 시험이라고 해서 정말 회화만 엄청 잘하고 아무런 노하우 없이 가면은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3일 텀으로 시험을 봤어요. 한 번은 한 번은 이제 한 이틀 동안 대충 오픽 노잼 보고 봤는데 둘이서 한 두 등급 차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면은 오픽 노잼을 보면서 이 노하우를 쇽쇽쇽 받아들이시고 가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기초 말드스익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완전 노베이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드스 익은 여러분 모두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약간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를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나머지도 실력이 오르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막 맨날 영어 신문을 예를 들어서 막 열심히 읽고 신문 해석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내 영어 말하기 실력이나 듣기 실력이 오르지 않아요. 읽기 실력은 물론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따로따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드스 익 중에 여러분 가장 처음에 시작을 하기를 권장드리는 건 읽기예요. 읽기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 뭐 읽기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문법, 단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베이스를 쌓아야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제가 다 읽기라고 포함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법을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문법이랑 단어 이런 식으로 기초를 착착착 쌓아주세요. 문법은 사실 뭐 토익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익을 근데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토익에서도 이제 문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익을 공부를 하는 겸사겸사 해서 문법을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문법을 먼저 익혀주세요. 학원을 가시던 독학을 하시던 어쨌든 뭐 우리가 초중고에서 배운 영문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법은 독학하셔도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문법을 하시고 단어를 하신 후에 이제 읽기 자료들 되게 많잖아요. 정말 어디에나 있는 그런 영어 읽기 자료들을 읽으면서 읽기에 대한 감을 조금 키워보세요. 사실 한국에서 읽기 실력 늘리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기가 어느 정도 됐다 라고 하시면 다음은 듣기예요, 여러분. 듣기는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듣기에 절대적으로 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별빛 눈빛님도 마찬가지지만 읽기를 건너뛰시고 듣기를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하시면 없어요, 효과가 여러분. 반드시 먼저 읽기 베이스를 쌓아두시고 그 다음에 듣기 제가 말씀드린 그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듣기가 늘지 나는 듣기를 먼저 하고 싶어 라고 해서 무작정 그 방법을 먼저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정말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읽기 베이스를 쌓고 그 영상을 참고해서 듣기를 공부하시면 듣기까지도 문제가 없이 늘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되게 혼자만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견디셔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 방법, 요 순서대로 착착착 하시면 듣기까지는 절대 문제가 없어요. 다음은 여러분 말하기인데요. 말하기. 사실 이 4개 중에 제가 읽기가 한국에서 제일 공부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말하기가 한국에서 공부하기 제일 어려워요. 정말 제가 사실 이렇게까지 원래 어학연수 신봉자는 아니었는데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난 후로 너무 단기간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실력이 뛰어가지고 사실 한국에서도 정말 말하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현타도 되게 많이 겪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말하기는 솔직히 여러분 많이 해본 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학연수가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찾아보면 또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이니까 뭐 어디 뭐 동아리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교환학생을 만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러한 방법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말하기 관련된 영상도 뭐 헬로우톡, 어메이징 토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말하기 공부로 연결을 해나가는지도 많이 알려드리긴 했지만 요거는 정말 저만의 말하기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혼잣말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다소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어디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옷을 입고 씻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럼 몇 시까지 씻어야 되지? 몇 시까지 씻고 그럼 나와서 빨리 준비를 하고 옷은 또 뭘 입어? 뭐 이 친구를 만나러 가니까 이 옷을 입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리고 전철은 또 몇 시에 타야 돼? 전철은 뭐 이때 타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그 혼잣말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영어로 바꿔서 뱉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 저 맨날 학교 혼자 걸어가면서 계속 혼자 시부르시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나름대로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리고 요거를 어느 정도 하신 후에 이렇게 원어민이랑 넘어가서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게 혼자서 말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고일 확률이 높거든요. 우리가 맨날 쓰는 표현만 쓰고 맨날 이제 틀리는 거 똑같이 틀리고 근데 이제 고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요렇게 해서 말이 트였다 싶으면 원어민이랑 수업을 하면서 내가 틀리게 알고 있었던 부분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서 조금 더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쓰기 공부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읽기가 돼야 듣기를 할 수 있고 읽기랑 듣기가 돼야 말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순서대로 알려드렸는데 쓰기는 마지막 순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읽기는 할 줄 알아야 쓰기를 할 줄 안다라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듣기나 말하기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쓰기를 공부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뭔가 조금 덜 능동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쓰기는 이제 읽기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지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스스로 쓰기도 가능해지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런 게 사실 듣기라 말하기를 따로 공부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지 않으시면 한국에서 공부를 할 경우는 읽기랑 쓰기만 와장창창창 늘어나고 나머지 두 개는 점점 내려가는 그런 거를 관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쓰기 공부를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 번역, 통역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공부 방법인데 그 말을 직접 우리가 써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I'm living in Korea 라고 해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I'm living in Korea 라는 읽기 자료에서 발췌를 해온 문장을 우리가 그대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러면 나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치우고 원문을 치우고 이 한국어, 우리가 번역을 한 한국어 문장만 보고 다시 영어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다시 영어로 I'm living in Korea 라고 바꿔보시는 거죠. 이게 근데 이렇게 쉬운 문장이 뭐 의미가 있어 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쉬운 걸로 하시면 안 되죠. 본인의 수준에 맞는 그런 문장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문을 쭉 읽으면서 기사라던가 영어 책이라던가 어떤 거든 조금 더 이제 공신력 있는 그런 자료들을 읽으면서 요 문장 조금 어렵다, 해볼만하다 라고 하면은 그 문장을 꺼내와서 이제 해석을 해보고 그거를 다시 영어로 고치는, 요거 안 보고 다시 영어로 고치는 작업을 해보시면은 원문이랑 내가 만든 문장을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고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체크를 해나가면서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시면은 쓰기 실력 향상에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한 분의 사연만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정말 저의 모든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파바박 여러분께 드렸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당첨자 발표 끝난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하나씩 올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